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하고 서울집을 두 채를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집을 매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서울집을 1988년도에 취득을 했고, 취득한 이후에 30년을 실거주했습니다.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1억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서울집의 가액은 40억 원 가까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가액도 40억 원 가까이 됐고요. 지방에 있는 집은 2001년부터 남편 A가 소유하는 농지였고요. 그리고 그 농지 위에 2009년도에 남편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2019년도에 남편 A는 배우자 B에게 지방에 있는 집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의뢰인은 서울집을 40억 원 가까운 가격으로 제3자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은 올해 5월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여러 세무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일부의 세무사가 비과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시점이 2019년도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서울주택을 40억 원 가까운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 일부 받은 상태였고요. 그 받은 돈으로 자신은 경기도의 주택을 싼 값에 매수를 하고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지방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취득가액 1억 원이고 양도가액은 40억 원 가까운 돈이니까 총 30몇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 케이스를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A가 서울집을 1988년도에 취득했고 그 이후 2001년도에 지방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9년도에 농지 위에 집을 건축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였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지방에 있는 집을 배우자 B에게 증여를 했고 2년 뒤인 2021년 서울집을 매도하는 케이스입니다. 지방에 있는 집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게 된다면 서울집을 매도하게 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죠.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려면 도세제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채의 주택,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문제되는 여러가지 요건 중에는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라든지 주택법상 조정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및 토지의 기준 시가 가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은 주택 두 채를 보유하는 한 세대가 2003년 8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이후 농어촌 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주택에 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요건에 해당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려면 취득 후 3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남편 A가 2009년도에 지방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도에 배우자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집을 매도하려는 2021년 현재 농어촌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배우자 B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제 의뢰인이 맡겼던 세무사는 맞다, 2019년부터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도 세대 구성원 간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초 증여자의 보유기간하고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남편 A의 보유기간과 배우자 B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3년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A가 2019년도에 B에게 증여했던 기간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보유기간 3년을 채웠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고 서울집을 2021년도에 매도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서울집은 1988년부터 보유를 했고 실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죠. 공제되는 한도는 80%입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두 채 있었고 두 채 중 한 채는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고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80%, 거의 100% 가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도 너무너무 자주 바뀌는 양도소득세 법률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확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신이 서울집을 매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40억 원 가까운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만약에 지방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었다, 그걸 잘 모르고 집을 매도했다, 40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케이스죠. 40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20억 원에서 30억 사이 정도로 아마 세금이 부과될 텐데, 이걸 관가하고 비과세 되는 걸로 계산해서 양도를 했다가 국세청에서 1년이나 2년 뒤에 양도세 추징금으로 해서 한 30억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가산세 5, 6억 원이 더 붙어가지고 올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분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매도를 했다가 1년, 2년, 그리고 추후에 3년, 4년 뒤에라도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통지가 오는 순간에 그분의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되고 추징되고 돈 낼 돈이 없으면 파산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를 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떤 요건에 의해서 절세가 가능한지, 그 절세는 타당한 방법인지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